정말 빨리 올라오셨네요. 네, 그만큼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한국 해양업계에서 쟁쟁한 역사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또 무역업계에서 모시게 돼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 가정의 이 밸런스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눌 거라서요. 일단은 제가 세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청 그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일과 가정이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인구의 절반,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 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세 분 다 일을 해보셨잖아요. 보셨을 때 뭐 한국을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의 추세는 어떻게 좀 변화해 가고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짧게 먼저 한마디씩 좀 경험해 보신 분야에서 어떠셨는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들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벤처 부산 경남지회 김자원 회장이고요. 저는 무역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자, 네, 잘 들립니다. 좀 떨리네요. 떨린다고 할 땐 박수 한번 주시면 훨씬 덜 떨리십니다. 네. 저희들이 수출이 대부분 한 95%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는 거는 일본의 해낭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웨라벨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정윤경 리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13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윤경입니다. 워라벨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좀 전에 네덜란드 대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유럽 등과 같이 이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사람들이나 또한 MZ세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워라벨을 중요시 여기고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덜란드 대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 여성들을 보면 이 워라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덜란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한국 여성은 아직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yes. 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워라밸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사관 내에서도 여성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젊은 엄마들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묻고 하는데요. 남편들은 요리도 안 하고 애들을 픽업하는 것도 안 하고 그래요. 이런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떤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경쟁적인 사회적인 문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가 또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성들이 서로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이네요. 다 비슷한 구석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또 다 같이 협심해서 이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김자원 지회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 벤처기업의 활동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하셨잖아요. 경험하셨던 얘기 중에 오늘 조금 같이 공유할 만한 이야기를 좀 주신다면 어떤 얘기 주시겠어요? 대부분 여성 벤처의 그 대표라기보다는 일단 중소기업의 형태의
사장들은 대부분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관에서 나오는 그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협업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일을 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성벤처 회원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그럼으로써 제가 좀 더 그 활발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면서 좀 더 그 여성 여변의 그 대표님들이 하나하나씩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만들어 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벤치마킹 하면서 그 지금은 여성 벤츠 협회 활동이 저에게는 서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네. 남녀를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여성 벤처기업가들의 장점도 있지만 극복해야 될 어떤 단점, 또 애로사항 이런 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좌석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냐라든지 그게 통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그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그 편견에서 좀 더 그 지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건가? 우리 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인드를 나는 이것으로서 한계가 이거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나도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아진 게 예전에는 남편이 못 벌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온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기왕에 마이크 드셨으니까 이제 무역 업무하고 해외 영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야의 워라밸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아예 없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제로. 예. 네. 슬프네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80년대부터 그런 정말 여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만 갖고 뛰었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그런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애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거기 굉장히 이제 중점을 뒀는데 예를 들면 출장 갈 때 A를 데리고 가서 뭐 그 경험을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해가면서 제가 워라밸의 문화를 제 나름대로는 그 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자원 부회장님이 이제 열어주신 길을 옆에 우리 정윤경 리드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들의 저런 노력으로. 근데 우리 정윤경 리드님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이제 일하시면서 육상이나 해상의 그 주요자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셨는데요.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을 다수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느꼈던 점이 있으세요? 뭐 수적으로 뭐 열세 또는 여성의 역할이 어땠는지 또 그녀들의 워라밸 문화는 어땠는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이나 중공업 분야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많은 해양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은 매우 프로페셔널했고요. 또 자기 일에 엄청 자부심이 강하고 또
지위가 또 많이 높았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을 이제 멘토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배운 것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 여성일지라 할지라도 해양 분야에 진출을 해서 자기 역량을 펼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던가요? 저희 이제 방송 분야는 예전엔 카메라 엔지니어를 여성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남성들을 헤쳐서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한동안 또 뽑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갖고는 좀 해상 쪽에서는 뭐 그런 일이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일과 삶의 균형 또한 그 체력과 건강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많이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자기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시군요.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부탁 이거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워라밸을 위해서? 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좋은 듭니다. 생각이에요. 서비스 업체.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를 활성화해서 재치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 대사님께 제가 또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른 문화 속에 계신 것도 같고 비슷한 문화에 또 계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아까 1위였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한데 또 아까 어떻게 들어보면 아직 네덜란드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워라밸을 위해서 정말 이건 좀 바뀌어야 돼, 속상해 이렇게 느낀 것들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경제적 측면 또는 문화적인 측면, 네덜란드의 정책적인 측면 뭐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Let me start with 네, 정책적인 이야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유럽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것이 법 체계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을 하면은 안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차별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또 법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리를 잡고 또 커리어적으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듯이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독립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자체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동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젠더 폭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젠더 폭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 보니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소득이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원을 아주 오랫동안 해줘서 양육 기간 동안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파트타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롤모델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국은 굉장히 남성 위주의 문화인데 잘 일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되게 거기서 대접하지 못할 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서로 지원을 하면서 꿈을 이뤄냈습니다. 장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구조는 아닌데 이상하게 워라밸 얘기가 나오면 다퉈야 되는 상대인 것처럼 인식이 좀 되기도 합니다. 벤처 파트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나가면 온종일 일할 수도 있고, 후배들을 위해서 워라밸 환경에 위해 어떤 제언을 주시거나 이런 건 좀 가슴에, 아까 멘토 얘기하셨어요, 대사님이. 그래서 먼저 앞서가신 멘토로서 이런 점은 정말 명심하면 워라밸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 주신다면 어떤 얘기 꼭 주고 싶으세요? 워라밸에 대해서는 제가 대본에 없는 걸 여쭙거든요. 아니, 워라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 생활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들한테 워라밸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후배들한테는 정확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원래 왜냐하면 뭐 식사 시간 또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가면 근데 지키지 못하는 그 대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걸 지키면서 소통해 가면 충분히 좀 더 나은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활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네. 저 말씀 깊은 속에는 나처럼은 살지 마.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 못 하셨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자 우리 김자원 지회장님 말씀 이어서 또 옆에 우리 정윤경 리더님은 저렇게 안 사실 거죠.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뭐 그 후배로 살아가고 계시니까 선배들을 보면서 같이 일하는 여성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MZ 세대가 아니라서 뭐 완벽하게 일과 삶을 분리해서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닌데요. 제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먼저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한 게, 놀 때도 체력이 있어야 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열심히 길렀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그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처음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에 희생이 좀 따르기도 해야 됐는데요. 그 후에 제가 그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가치에 따라서 집중을 하는 것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경 리더님이 안식년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얼마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식년을 준비했다기보다 네. 저는 제 멘토이자 저의 서양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30대 초반부터 항상 저에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0대 초반부터? 네네. 네. 근데 물론 고작 30대 초반인 제가 뭐 은퇴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일이고 또 남의 일 같이 느껴져서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남들보다는 좀 빨리 은퇴에 대해서 은퇴 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계획을 짜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안식년을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뭐 언제부터 이렇다기보다 막연히 40대에는 안식년을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대단한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60대 또 내가 70이 됐을 때 지금처럼 건강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얼마나 진행 중이세요? 계획은요, 한 네.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도 클리어하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옆에 계신 선배님께서 우리처럼은 살지 말랬잖아. 이렇게 이제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44살에 1년간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1년의 휴식 원 없이 즐겼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도착한 첫날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벗어났구나.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녀도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고 전화 한 통 오지 않을 때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 같은 그 1년이 또 돌아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지 회장님 같은 선배 세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 같다. 아마 그런 희생이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끝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자원 우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산 경남 지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전 보니까 코마린 참석하셔서 그 해운 기자재 이 해운 기자재 업계 제품 소개하시는 걸 저희가 봤는데요. 이 해운업계하고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해운업계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워라밸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뭐 시간상 일정하게 일해야 된다거나 이게 좀 쉽진 않겠지만 제언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순서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그 해운 업계의 그 실태는 솔직히 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가서 느끼고 본 바하고 또 한국의 조선소에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자분들이 조선의 일을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고, 그래서 이 막막함으로 이 관심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그 해운업계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왜 처음 어릴 때부터 그 애들한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특히 부산은 해양이 바다가 옆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선이 뭔지 해양이 뭔지를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가지고 가면 솔직히 저희 딸은 배가 뭐고 배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는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아, 따님이 있으시군요. 예. 예.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른 애들은 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공공연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려면 많은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급 박람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지급 박람회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컨퍼런스도 벽을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낮게 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배라는 게 뭔지 바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가 나 저거 궁금해, 나 저런 데 가고 싶어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느 분야든 남녀의 편견을 좀 네. 깨는 경험을 네, 했으면 네.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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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바로 제가 이 대사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컨퍼런스 개최하고 있는 이 부산에요. 영도에 보면 해양 클러스터, 해양 관련 기관들이 쫙 돼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16개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특히 이 조선공학을 이끄는 마린을 비롯해서 왕립해양연구소처럼 주요 연구기관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해양과학자,
남성 과학자 사이의 비율 좀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대사님께서는 한국 이 해양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제안을 좀 주실지 듣고 싶습니다. That's difficult indeed. We have 쉽지는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굉장히 해수면에 가까이 위치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해양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한국 간에 많은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앞서 김자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산업 부문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런 연구소도 방문해보고 산업 현장을 방문해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연구를 해보도록 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공유를 한다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더 많은 여학생들이 이런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연구나 과학자의 길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연한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동복지센터 이런 것들 역시 여성 인력을 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남성들도 양육휴가를 써야 합니다. 법안이 현재 한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성들도 이런 양육휴가를 필수적으로 취한다면, 그리고 회사에 가서 내일부터 나는 아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4시에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픽업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을 또 고위직에서 젊은 층에게 보여주는 그런 회사 문화가 있다면 다른 직원들도 이것을 또 롤모델로 삼아서 양육휴가를 용기를 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죠. 우리 김자원 리더님이 이 마이크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은 이런 걸 좀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특히 해양 분야에서 진취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좀 재현하고 싶은 얘기, 이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개인 입장에서 좀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워라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 52시간제 뭐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한 게 됐듯이 직장 상사나 뭐 동료가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이 말씀하신 게 다 하나의 결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남학생입니다. 여학생은 제가 볼 때 한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0명의 남학생 중에 1명의 여학생. 아직도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는 남성, 특정 분야는 여성, 또 그렇게 편가르고 있는 주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의 이야기들이 이런 변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좀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